많은 분들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임장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입찰을 하는지 궁금해 하셔서 찾아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태껏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뒤로 갈수록 좀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꿀팁 같은 거를, 나름대로의 꿀팁 이런 거를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매는 평일에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법원마다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 이 정도 시간대에 많이 진행을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내고 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역시도 경매를 시작한 초반에는 대부분의 휴가를 이 경매에 거의 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그래도 경매를 하기에 조금 더 유리했던 게, 저는 가지고 있는 연월차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 업무 특성상 월초에는 보통 다 근무를 해요.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월초에 공휴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신정, 그리고 뭐 3.1절, 개천절, 어린이날, 뭐 근로자의 날 등등등, 현충일도 있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날 근무를 하고 대체 휴가를 다른 날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가까지 다 활용을 해서 경매를 했었는데, 이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매 투자를 하기에 여건은 좋은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불화였죠. 뭐 불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보통 이제 아내가 좀 싫어했죠. 왜냐하면 저의 모든 휴가를 경매에다 다 쓰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경매한다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뭐 임장, 입찰을 가족과 함께, 또 애기도 같이 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제 맛집도 가고, 또 뭐 좋은 카페, 뭐 어디 근교에 좋은 데 있으면 들렸다 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매로 돈을 조금 번 지금도 그렇게 아직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휴가를 최소한도로 경매에 쏟아부으면서 경매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러면 임장은 휴가를 쓰지 않고 웬만하면 평일에 사용을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퇴근 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장을 주말이나 뭐 공휴일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퇴근을 하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물건을 대부분 뭐 직장 근처에 있는 물건을 위주로 고르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퇴근하고 임장을 가면 좋은 게, 보통 이제 지금 같은 경우나 뭐 여름철에는 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가면 보통 이제 해가 떠 있어서 밝아요. 밝을 때 이제 물건지를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 이제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두워지거든요. 어두워지면 또 어두울 때 그 물건지를 보는 뭐 그런 또 색다른 면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불이 켜지면 뭐 이렇게 그렇다고 남의 집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밤에 또 임장을 가보면 또 색다른 면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일에 임장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이 문제인데, 입찰은 제가 굳이 안 가더라도 대리 입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돈 주고 대리 입찰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고, 보통 이제 지인이나 뭐 가족, 제 아내가 이제 가장 많이 다녔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입찰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공투를 하면, 제가 이제 뭐 휴가를 굳이 쓰지 않아도 같이 공투를 하는 동료들이 대신 입찰 가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이제 직장인이 하기에 좋은 거는 공매예요. 뭐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쪽이나 여기 이렇게 뜰 텐데, 이거 클릭하시면 공매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영상 다 끝나고 추천 영상으로 그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 여기서 자세하게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고, 직장인들은 공매를 또 활용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는 방식이니까 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런 거를 이제 무한정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시간이 아무리 뭐 이렇게 남의 시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제 시간도 써야 되니까, 시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은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한 게, 어떻게 하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매를 좀 계속 꾸준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낙찰을 받아야 돼요.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려면 경쟁률이 낮은 물건을 골라야만 했어요. 그래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첫 번째, 특수물건. 근데 특수물건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또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특수물건은 이제 넘기고, 두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 물건 중에서 그나마 경쟁률이 낮은 물건이 뭘까 생각을 했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파트 저층이나 탑층, 뭐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그 대형 평수 아파트, 이런 물건들 위주로 고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개의 물건을 동시에 같은 날에 입찰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별로 지금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칫 잘못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처음 낙찰 받았던 물건도 그날 하루에 3개, 4개인가? 이렇게 입찰해서 받았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을 고르는 데 있어서 비교적 비선호 지역 위주의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좀 비교적 외곽 지역, 그리고 또 뭐 지방 물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물건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여기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은 하지는 않을게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입찰 날짜도 제가 조금 고르는 거를 좀 신중하기보다는 이런 날은 좀 입찰자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를 들면 뭐 징검다리 휴일, 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치면 월요일 날 보통 이제 휴가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월요일 날 뭐 경매 법원 가서 입찰을 하거나, 이런 날 물건을 고르거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브, 뭐 명절 직전 직후의 날짜들, 뭐 이런 날 골라서 집중적으로 입찰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꿀팁을 전해드리면, 광고도 노출이 많이 될수록 사람들한테 많이 보잖아요. 뭐 유료 경매 사이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다 조회수가 나오는데, 조회수랑 그 경매 물건의 응찰자 수랑 뭐 완전 비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물건을 찾을까 고민을 한 게, 여러 개의 물건이 같은 날 입찰하는 그런 날짜를 제가 골랐어요. 고르고 거기 그 속에서 물건을 찾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유료 경매 사이트 보면 이제 한 화면에 이제 그날의 물건이 다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보통 가장 노출이 잘 되겠죠. 그만큼 조회수도 대부분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날짜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뭐 이런 페이지에 있는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찾던가. 네.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물건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물건, 아파트 중에서 뭐 역세권의 뭐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뭐 국민평수의 뭐 로얄동의 로얄층, 뭐 누가 봐도 좋아 보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시세가 뭐 감정가가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고 뭐 한 번 유찰이 됐고, 이런 물건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 뭐 조회수도 많겠죠. 뭐 그런 물건은 입찰을 뭐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 됩니다. 보지도 않고 찾기만 해요. 찾기만 한 다음에 보통 이런 물건은 한 20명, 많게는 뭐 최소 20명, 뭐 30명, 40명, 50명도 입찰을 하는데, 그런 물건이 입찰하는 날 다른 물건을 찾는 거죠. 예, 그게 A급 물건이면 그날 열리는 경매 물건 중에서 약간 B급, 뭐 C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뭐 빌라도 뭐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찾아서 뭐 입찰을 하거나,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뭐 하나의 사건 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이 딸린 그런 사건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채무자가 한 명인데 그 채무자에 의해서 여러 개의 물건이 나온 경우가 있죠. 뭐 사건 번호가 뭐 202 타경 뭐 1234에 -1, -2, -3, 많게는 10개 이상의 그런 이제 물건 번호가 있는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이런 물건을 찾아서 하는 거죠. 이런 물건이 대부분 첫 번째 물건보다는 뒤로 갈수록 물건들의 응찰자 수가 떨어져요. 이건 확실해요. 예, 이런 물건을 찾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뭐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경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낙찰을 빨리 받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저는 이런 쪽으로 머리를 깼었고 고민을 하고 해서 뭐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성과를 봤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물건들은 결코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예, 좋은 물건은 남들이 보기에도 다 좋아요.
그런 물건은 경쟁도 엄청 심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매는 뭐 좋은 물건 찾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싸게 받는 거, 싸게 받아서 시세대로 뭐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이게 경매예요. 경매이기 때문에 뭐 좋은 물건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뭐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지치고 낙찰도 못 받죠. 받을 수도 없어요. 끝으로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꾸준하게 입찰을 하고 물건 찾고 임장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흐르는 물건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나요? 다음에 한번 흐르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그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괜히 이런 운도 따라해 줘야 되는데, 이건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행운도 얻을 수 있고 분명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팁이에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매 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팁, 뭐 물건 고르는 팁은 팁일 뿐이지 결코 낙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차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